자, 이런 이제 방식. 이 어떤 방식이냐? 이거는 딱 보니까 지문을 좀 읽어보면은 지문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이죠. 팀워크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팀워크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학습 모듈에 있는 이제 내용 기반한 문제와 그냥 지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직업기초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은요,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위 능력으로는 크게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협상, 고객 서비스 능력, 이렇게 총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팀워크 능력입니다. 효과적 팀의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습 모듈을 이렇게 시험에 맞게끔 정리를 하다 보면은 꼭 이제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시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들만을 정리하려고 해도 어떤 것들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좀 평이하거나 그냥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한 요점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멤버십이란 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팀워크의 기본 개념, 두 번째는 멤버십이란 파트인데요. 우선 이 멤버십이란 게 뭔지를 좀 살펴보면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멤버십은 곧 조직 구성원의 당사자인 직원들이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관련된 챕터가 바로 이 멤버십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챕터에서 특히 잘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멤버십, 즉 직원들의 유형이에요. 자, 회사 가면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의 유형을 총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 주도형. 시험 문제도 이제 오지선다니까 5개 좀 잘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직원들의 유형. 자, 그럼 어떤 직원이 있는지 유형화를 시켜보면요.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제일 밑에 있는 주도형부터 볼게요. 자, 주도형이란 말은 자, 먼저 소외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외형. 자, 가로축으로 보면은 자상, 동료 시각, 조직에 대한 느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소외형 직원들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자상. 그 소외형 직원들을 동료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동료들이 그렇게 봤을 때 나의 느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소외형인데요. 자, 특징들 소외형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소외형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볼게요. 자, 외로운 늑대 같다. 자,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외로운 늑대. 자, 그런 직원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십 능력인데요. 자, 리더십 두 번째 파트인데 이제 대인관계에서 두 번째 파트 리더의 역할 또 다양한 리더의 유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먼저 리더십의 기본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요게 잘 나옵니다.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그래서 이것도 리더, 관리자 딱 양분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상당히 좋은데요. 새로 부임된 팀장님이 와가지고 어떤 상황을 줘요. 시험 문제로. 그럼 그걸 보고 그 팀장의 스타일이 리더형인지 관리자형인지 구별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겠죠. 다음 설명하는 팀장의 내용을 듣고 적절한 분류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4개는 리더에 관련된 선택지, 1개가 관리자 관련된 선택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리더는 좀 좋은 거, 관리자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소위 말하면 약간 이런 말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꼰대 느낌이다. 언어 표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동기부여 방법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겠죠. 긍정적 강화법을 사용한다. 자, 동기부여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바로 긍정적으로 강화를 해주고 곧바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잘했을 때 바로. 또 새로운 도전 기회 부여, 창의적 문제 해결법 찾기.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책임감으로 철저히 무장. 몇 가지 코칭을 한다. 자, 그 다음 하나 포인트는 요겁니다. 동기부여 방법 중에 요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안전지대 뭐냐? 위험이 없는 편안한 세상. 이런 편안한 상황, 이런 안전지대를 벗어나도록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지속적 교육도 기본적인 얘기겠죠.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별표 쳐놓은 것들 있죠. 그런 게 특히 잘 나오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꼭지 한 꼭지 읽어보고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체득하시는 게 이 학습 모듈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리더십 능력의 대표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뭐 공사 고객 지원실에 근무하는 김 팀장이 이번에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부서에 가봤더니 사람들의 동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팀장, 리더로서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 팀장의 그 윗상사가 동기부여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면은요. 자, 1번. 자, 우선은 조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보상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 내용 읽어보니까 보상과 관련된 거. 그래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우리 이론 파트 있죠? 동기부여에 한 6, 7가지 방법이 있었죠? 거기를 가지고 문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읽어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그 아파트 동기부여의 방법들 딱 보면은 저희 키워드로 정리해둔 게 이런 식의 문제로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매칭 한번 시켜보면은 더 이제 학습 모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 거기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다 차원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것도 동기부여 방법에 좀 괜찮을 것 같죠. 그 다음, 구성원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한다. 이것도 동기부여 방법 맞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 사람은 배운 만큼 안다라고 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자. 교육도 적절한 동기부여 방식이에요. 마지막, 새로운 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안전지대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 보니까 2번하고 5번 선택지가 모순되죠. 2번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도록 하고 여기는 안전지대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조금씩 조정하자 라고 했죠. 자, 앞에 보니까 동기부여 방법에서 키워드가 뭐였어요? 안전지대를 어떻게 하자? 벗어나자고 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아니라 5번이 틀린 말입니다. 5번. 안전지대를 벗어나도록 해야 되지 유지하도록 하면 안 된다. 자, 이게 동기부여 관련된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리더십 능력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멤버십의 유형은 제가 멤버십을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직원이라고 설명드렸죠. 멤버십, 직원. 자, 직원의 유형은 독립적 사고, 적극적 실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멤버십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멤버십의 유형 중 틀린 거. 자,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은 순응형이다. 맞죠? 자, 순응형, 이런 리더십의 유형, 뒤에 보니까 소외형 나오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학습 모듈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전혀 풀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그리고 뭐 자기개발, 대인관계 능력 이외에 자기개발, 그리고 직업윤리, 조직이해 이런 능력들은 특히 학습 모듈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제가 개념 설명 시간 때 별표를 쳐드렸는데 이게 바로 직원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예요. 실제 문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문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을 주고 이 설명을 통해서 어떤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직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해가지고 이런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의 유형 몇 가지, 5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수능형, 소외형, 그리고 뭐 실무형, 그리고 뭐 주도형,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네요. 자, 수능형 특징. 수능형 뭐라 그랬습니까? 조직에 충성하는 스타일, 충성파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한다. 맞죠? 이 충성파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소외형은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소외형, 제가 외로운 늑대라고 이해하면 좀 쉽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조직의 양심이고 일부러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판단 사고를 리더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수동형이다. 수동형,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다 그랬죠? 시키는 것만 하니까 리더에게 다 의존하려고 한다. 맞아요. 네 번째, 실무형. 자, 실무형은 약간 룰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고 이런 조직의 규정, 규칙에 되게 민감하고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규정에 민감하니까 그 규정이 대부분 좀 중립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주도형. 맞습니다. 조직의 양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조직의 양심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소외형이라고 그랬어요. 조직의 양심은 소외형. 그래서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합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5번이네요. 자,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